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부터 먼저 좀 드려보려고요. 예, 전두환 씨가 회고록에서 예, 뭐 여러 얘기를 좀 했는데요.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긴 했는데 이 전두환 씨의 이 회고록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자기는 그 12.12 쿠데타는 어떤 운명적으로 맞이했던 것이고, 예, 특히 5.18 광주 사태는 발포 명령을 내린 바도 없고, 자기는 거기에 전혀 책임이 없는데 누군가가 시킨 굿의 희생자를 하나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였다. 예, 이렇게 이제 발뺌을 해버렸지요. 예, 예, 그 당시 수사 당시에 광주 출동 부대에 대한 자위권 행사라는 작전 명령에는 예, 그 자위를 위해서 발포하라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때 국방장관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사령관 등이 모여가지고 그런 작전 명령을 지시했다고 하는 게 다 증거로 드러났는데 예, 지금 와서 생뚱맞게 이렇게 이제 변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음, 왜 그런가 하면 예, 전두환 정권 7년, 약 8년이 존재했다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의 폭정 때문에 예, 오늘날 이 남남 갈등, 종북 좌경 이에 대한 것에 대한 그 논란으로 남남 갈등이 이렇게 첨예화된 것은 순전히 전두환 강권 통치 기간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아하,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기간에 박종철 군이 고문 학살당하고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고 광주에서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 이 땅의 젊은 청년 학도들이 반미 자주화, 그 다음에 반독재 민주화, 예, 반미 자주화는 뭔가 하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전두환 정권의 탄생을 비호해가지고 그러한 폭력 정권, 살인 정권이 존재했다. 예, 그래서 학생들이 도서실에 앉아서 고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취업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학생들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은 예, 그러나 이러한 그 폭력 정권, 살인 정권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부 침묵을 지키고 했다고 한다면 이게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모두 도서실 밖으로 나와가지고 항의 데모를 하고 그래서 전부 구속됐어요. 예, 80년대에 네네. 주로 80학번 81, 83 학번까지가 그게 집중적으로 희생자가 났는데 예, 그 구속된 그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을 나는 그 당시에 변론을 한 사람입니다. 아, 예를 들면 현재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 김영춘 의원, 김부겸 의원, 예, 그 다음에 신정훈 전 의원, 예, 그 다음에 김민석 전 의원, 예, 함은경 전 그 군산시장 예,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전부 재학생으로 그 데모에 선두에 섰던 학생들이죠. 예, 저는 그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판장 보고 예, 이들이 이런 폭력 정권의 이런 폭압 정치를 보고 동료인 박종철 군이 학살당하고 하는 이런 걸 보고도 도서실에 앉아서 공부나 하고 얌전히 굴어야 되느냐? 누군가는 나서서 이를 항의해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렇다면 이건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항의한 것인데 예, 누가 이 학생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이렇게 변론했어요. 예, 그러다 어찌든 하면 그게 못마땅해갖고 예, 이 학생들이 그때 돌을 던지겠느냐라고 말을 했다 그래갖고 나를 잡아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변호사 업무를 내가 3년 4개월 전두환 정권에 당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연장선이 지금까지도 이게 남남 갈등의 요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전두환 씨는 지금 어찌해야 되는가 하면 제가 14년 전에 공개 서한을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예, 그대가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서 육사 교육을 받을 때는 이 한 몸 바쳐서 정의롭게 예, 진충보국하라는 교육을 받고 군인이 된 거 아니냐 이거야. 예, 그럼 12.12 이후에 그대가 권력을 잡아서 폭압정치한 그것은 육사에서 교육받은 대로 진충보국하고 이 한몫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 개인과 특히 하나회라는 집단 당신 개인의 이익과 이해를 위해서 정권을
찬탈했고 그리고 유지하면서 이런 복합정책한 거 아니냐. 예. 그러니 지금 가진 재산 전부 내놓고 국민 앞에 석고대절을 해라. 광화문에 있는 충무공 동상 앞에서 예.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내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다 하는 각오로 모든 과오를 인정하고 있는 재산 전부 털어내라. 그게 그때 전 재산 29만 원이라고 법원에 가서 재산 소명 신청한 직후입니다. 예, 예. 저는 이런 공개 사안을 했는데 지금도 인터넷 어디에 검색하면 그 공개 사안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 계속 저렇게 건강하게 피둥피둥하게 살아가지고 예. 이렇게 사람 약 올리는 이 회고록을 내고 이래가지고 남남 갈등의 그 요소를 계속 온존시키고 그의 존재 때문에 예. 이게 하늘나라의 전두환이가 할 일이냐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뻔뻔하게 회고록을 이렇게 내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이게 네. 우리 국민도 운이 없어요. 뭐 군사 정권에서 구태타 하는 군인도 나올 수 있는데 하필이면 이런 사람이 이렇게 끈질긴 사람이 말이지 이렇게 국가에 폐해를 입히고 지금까지도 이 남남 갈등의 원인이 이걸 모르고 그 후배들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종북 작용이라고 덮으라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다고. 그것이 만일 존재가 있다면 그 생성된 연원이 그들의 포갑 정치에서 비롯됐다. 그럼 거기에 대한 반성은 일치 안 한다고. 전두환 정권을 도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고위직에 있고 국회의원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집단 참여를 하고 이래서 우리가 남남 갈등의 요소를 없애야 되는데 예. 그런 생각은 안 해버리고 예. 저거 잘못이 없다라고 이렇게 나오니 예. 이게 참 국가의 불행이고 국민의 불운이죠. 잘못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서울구치소에 지금 수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도 지금 혐의를 지금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데 예. 오늘 검찰이 이제 방문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방문 조사 때 좀 어떻게 좀 입장이 좀 바뀔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보기엔 전혀 안 바뀔 겁니다. 이번에 그 구속 수감될 때에 그 검찰 호송차를 타고 그 뒷좌석에 수사관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앉아서 그 참담한 표정이 이제 화면에 나온 걸 제가 봤는데 예. 우는 듯 하기도 하고 분노에 절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망연자실한 표정인데 예. 본인은 이 사태를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탄핵도 기각될 줄 알았고 예. 구속영장도 기각될 줄 알았다는 어떤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자기가 뭘 잘못했다 하는 것을 이게 못 받아들이니까 이런 대통령 그렇게 결국 구치소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국가 원수를 가진 국민인 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부끄럽고 내가 참담한 심정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번 사태가 그 최순실이가 원인이 됐다라든지 예.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국가 원수로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포기했다 이거죠. 대면 보고 안 하고 대면 보고 안 받고 기자회견 포기하고 예. 가장 가까이 선거를 도왔던 측근들마저도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예. 관저에 혼자 앉아서 밥 먹고 혼밥 혼자 앉아서 텔레비 보고 예.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이 다 9시 되면 정상적으로 집무실로 출근하는데 출근하지 않고 있다가 2014년에 그 4월 16일 날도 관저에 예. 그날이 수요일인가 그런데 출근해야 하는 날 출근하라고 콕 박혀 있어가지고 오늘 그 뒷감당 못하는 이 세월호 사태까지 났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자기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 원수로서 헌법 수호 최고 책임자로서 그 기본적인 직무 행태를 하지 않은 것이 이 원인이라고 하는 이걸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 이게 국민으로서 계속 답답한 겁니다. 이게 그게 통탄할 일이죠. 이게 전두환 씨도 통탄할 일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통탄할 일이긴 한데 전두환 씨도 통탄하고 예. 그러면 세상이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러니까 통탄 플러스 통탄 두 번 통탄하고 싶은 싶죠. 아니 그래서 제가 예. 얘기 나온 김에 얘기인데 예. 또 이게 국민의 마음을 거스르는 게 친박들의 행태입니다. 그렇죠. 친박 핵심 의원들이 박 대통령이 검찰에 출대가 구속되던 그날 예. 그 아침 일찍 삼성동 그 자택 앞에 그 핵심 호위무사들이 모여가지고 친박 핵심 국회의원
호위무사를 자청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 주군께서 이제 구속되러 가는 길에 예. 이렇게 절을 하면서 배웅을 하더라고. 예. 그걸로 끝이야, 이 사람들. 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자기들이 막무가내로 호위했던 주군이 이렇게 구속까지 됐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 사태를 막지 못했다. 자기들이 호위무사라서 어떤 방법으로든 막지 못했다. 아니, 이거 할 말은 아니지만은, 예. 그러면 구치소로 가는 차량을 탈취해서라도 어디 도망을 가게 한다라든지, 목숨을 걸고, 에? 탈취해서 도망을 가게 한다든지, 그게 호위무사 아닙니까? 예.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면 사전에 대통령 궁지에 몰리지 않도록 이 사람들이 4.13 총선거에도 이 배신자 찍어내기라는 명령에 발호하지 않고 각각 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발한 일도 없고. 예. 그래서 주군이 궁지에 몰리는데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처럼 이게 어떻게 호위해갖고 어디 해외로 탈출하다든지 이런 짓도 안 하고 예. 그냥 태연히 허리 굽어버리면서 어디 배웅하는 거, 좋은 데 가는 사람에 대한 배웅하는 것처럼 이래버리고 말았단 말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무도 심지어는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 탄핵이 되면. 그 이정년 의원 그런 소리 했잖아요. 근데 이정년 의원 요새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내가 탄핵되면 손가락 지지겠다고 그래 놔놓고 말이죠. 예. 그게 이게 아주 무책임하고 기회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아생연우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소인배들이 우글거린다, 이 말이야, 이게. 근데 제가 보기엔 또 다른 소인배들이 이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5월 9일에 누가 대통령 될지 모르겠으나 정말 대통령 되는 사람 조심해야 된다고. 아하. 그 기왕에 친박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금 상황까지 만든 이 굳이 책임론을 따지자면 변호인단도 빼놓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인단 교체론까지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탄핵 심판 과정에서 그 변호인단이 여러 예. 쟁점별로 나누어 가지고 예. 각각 그 변론을 하지 않고 예. 여러 명이 각자가 각기 자기의 소신을 얘기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이 되고 예. 중구난방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이제 재판부에 대해서 인신공격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이러니까 이게 변호사를 붙여서 변론하니까 오히려 역효과 난 거 아니냐 하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물론 뭐 막말하고 재판부를 비판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가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았겠지만은 예.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안 그런 것보다는 그러는 게 낫지요. 그래서 아마 교체설이 있는데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체해봤자 별 수 없다 이거야. 아,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렇죠. 뭐 교체해봐야 뭐 합니까? 그러면 뭐 전에 뭐 대법관 지내고 검찰총장 지내고 뭐 전관이 빛나는 사람 갖다 놔봐야 예. 그래서 젊은 변호사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변론에.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하. 나보고 변론해달라 소리 안 하는 것만 해도 천만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변론 요청 오시면 생각을 해보실 건가요, 진짜? 그래서 그건 한번 생각해봐야겠지. 아니,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뭐 강도살인범도 예. 국선 변호로 지정되면 뭐 해야 되고 하지만은. 예. 근데 저는 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변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하.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질문 드릴게요. 지금 예. 자유당의 홍준표 후보하고요. 바른정당 예. 유승민 후보가 지금 계속 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양당의 후보 단일화가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 이 시비거리는 홍준표 후보 측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뭐 내가 이 공개방송을 통해서 얘기하기가 좀 홍 후보에게는 미안하지만은 예. 그는 법률가고 검사 출신인데 그렇죠. 대법원의 재판 대기 중인 사람이 어떻게 고개를 들고 후보가 되고 그래 나타납니까? 이게 아하. 과거라고 하는 게 지금 한 6, 7년밖에 안 되는데 예. 이광재 씨가 예. 대법원의 재판 계류될 그런 처지에 있으면서도 민주당의 강원지사 공천 받아갖고 나와서 당선이 되자마자 두 달과 석 달 만에 유죄로 확정돼가지고 예. 지사직 박탈되고 보궐선거 했잖아요. 예. 보궐선거. 예. 그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게. 국민의 예의도 아니죠. 그 당이. 예. 이광재 후보와
그 당시 민주당이 국민에 대한 그 예의가 아니죠, 그게. 이런 선례가 있다, 이거죠. 네. 그게. 가령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예. 지금 홍 후보의 이 행동은 대법원을 겁박하는 행동입니다. 아. 협박하는 행동이에요. 어? 예. 내가 지금 대통령 후보 레벨에 올랐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정치 도의상을 있을 수 없고 법률적으로도 이게 아직은 미결 상태에 있다 이 말이죠. 그걸. 그렇죠. 예.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이거지. 자, 한 걸음 더 얘기하면 대법원은 말이지 예. 원래 법률심을 하는 곳이다. 예. 사실관계 인정은 하급심의 이견을 존중하는데 네. 그 하급심도 1심 판결을 존중한다고. 왜 그런가 하면 1심에서 유죄됐거든요, 이 사건이. 예. 홍준표 씨의 그 성완종 씨로부터 거액받은 게 예. 그러니까 1심이 사건이 발생되고 가장 가까운 길 안에 재판을 한 것이니까 가장 생생한 증거하고 재판을 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1심을 존중하기 때문에 예. 그 연장선상을 본다면 그가 1심에서 유죄됐기 때문에 예. 저는 유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리고 죄명이 말이죠. 예. 아주 고상하게 공직선거법 위반 뭐 이러는데 그게 뇌물죄지 뭘 공직선거법 위반 아주 고상한 이름을 붙인 법을 만들어놨어 그게. 예. 뇌물죄지 그래요. 뇌물죄. 그 뇌물죄로 지금 미결인 사람이 뭐 조금 전에도 내가 방송에 나오는 걸 들었는데 그 질문을 받으니까 법률을 몰라서 그래요 이러더라고. 아하. 그대가 법률을 모르는 거야 법률가가. 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시간 때문에 여기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육사에서 교육받은 대로 진충 포국하고 이 한몫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 개인과 특히 하나회라는 집단 당신 개인의 이익과 이해를 위해서 정권을 산탈했고 그리고 유지하면서 이런 폭압정치를 한 거 아니냐. 예. 그러니 지금 가진 재산 전부 내놓고 국민 앞에 석고대절을 해라. 광화문에 있는 충무공 동상 앞에서 예.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내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하는 각오로 모든 과오를 인정하고 있는 재산 전부 털어내라. 그게 그때 전 재산 29만 원이라고 법원에 가서 재산 소명 신청한 직후입니다. 예. 저는 이런 공개 사안을 했는데 지금도 인터넷 어디에 검색하면 그 공개 사안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 계속 저렇게 건강하게 피둥피둥하게 살아가지고 예. 이렇게 사람 약 올리는 이 회고록을 내고 이래가지고 남남 갈등의 그 요소를 계속 온존시키고 그의 존재 때문에 예. 이게 하늘나라에 전두환이가 할 일이냐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뻔뻔하게 회고록을 이렇게 내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네. 우리 국민도 운이 없어요. 그래서 뭐 군사 정권에서 구태타 하는 군인도 나올 수가 있는데 하필이면 이런 사람이 이렇게 끈질긴 사람이 말이지 이렇게 국가에 폐해를 입히고 지금까지도 이 남남 갈등의 원인이 이걸 모르고 그 후배들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종북 작용이라고 덮으라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다고. 그것이 만일 존재가 있다면 그 생성된 연원이 그들의 폭압 정치에서 비롯됐다. 그럼 거기에 대한 반성은 일체 안 한다고. 전두환 정권을 도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고위직에 있고 국회의원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집단 참여를 하고 이래서 우리가 남남 갈등의 요소를 없애야 되는데 예. 그런 생각은 안 해버리고 예. 그 저거 잘못이 없다라고 이렇게 나오니 예. 이게 참 국가의 불행이고 국민의 불운이죠. 잘못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서울구치소에 지금 수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 지금 혐의를 지금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데 예. 오늘 검찰이 이제 방문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방문 조사 때 좀 어떻게 좀 입장이 좀 바뀔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보기엔 전혀 안 바뀔 겁니다. 이번에 그 구속 수감될 때에 그 검찰 호송차를 타고 그 뒷좌석에 수사관 두 사람 사이 끼어 앉아서 그 참담한 표정이 이제 화면에 나온 걸 제가 봤는데 예. 우는 듯 하기도 하고 분노에 절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망연자실한 표정인데 예. 본인은 이 사태를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탄핵도 기각될 줄 알았고 예. 구속영장도 기각될 줄 알았다는 어떤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자기가 뭘 잘못했다 하는 것을
이게 못 받아들이니까 전 의원, 예, 그다음에 김민석 전 의원, 예, 함은경 전 그 군산시장 예,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전부 재학생으로 그 데모에 선두했었던 학생들이죠. 예, 저는 그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판장 보고 예, 이들이 이런 폭력 정권의 이런 폭압 정치를 보고 동료인 박종철 군이 학살당하고 하는 이런 걸 보고도 도서실에 앉아서 공부나 하고 얌전히 굴어야 되느냐? 누군가는 나서서 이를 항의해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렇다면 이건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항의한 것인데 예, 누가 이 학생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이렇게 변론했어요. 예, 그러다가 어찌든 하면 그게 못마땅해갖고 예, 이 학생들이 그때 돌을 던지겠느냐라고 말을 했다 그래갖고 나를 잡아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변호사 업무를 내가 3년 4개월 전두환 정권에 그 당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연장선이 지금까지도 이게 남남 갈등의 요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전두환 씨는 지금 어찌해야 되는가 하면 제가 14년 전에 공개 서한을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예, 그대가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서 육사 교육을 받을 때는 이 한 몸 바쳐서 정의롭게 예, 진충보국하라는 교육을 받고 군인이 된 거 아니냐 이거야. 예, 그럼 12.12 이후에 그대가 권력을 잡아서 폭압정치한 그것에 대한 것에 대한 그 논란으로 남남 갈등이 이렇게 첨예화된 것은 순전히 전두환 강권 통치 기간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아하.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기간에 박종철 군이 고문 학살당하고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고 광주에서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 이 땅의 젊은 청년 학도들이 반미 자주화, 그 다음에 반독재 민주화, 예. 반미 자주화는 뭔가 하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전두환 정권의 탄생을 비호해가지고 그러한 폭력 정권, 살인 정권이 존재했다. 예, 그래서 학생들이 도서실에 앉아서 고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취업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학생들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은 예, 그러나 이러한 그 폭력 정권, 살인 정권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부 침묵을 지키고 했다 한다면 이게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모두 도서실 밖으로 나와가지고 항의 데모를 하고 그래서 전부 구속됐어요. 예, 80년대에 네네. 주로 80학번 81, 83 학번까지가 그게 집중적으로 희생자가 났는데 예, 그 구속된 그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을 나는 그 당시에 변론을 한 사람입니다. 아, 예를 들면 현재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 김영춘 의원, 김부겸 의원, 예. 그 다음에 신정훈.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부터 먼저 좀 드려보려고요. 예, 전두환 씨가 회고록에서 예, 뭐 여러 얘기를 좀 했는데요.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긴 했는데 이 전두환 씨의 이 회고록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자기는 그 12.12 쿠데타는 어떤 운명적으로 맞이했던 것이고, 예, 특히 5.18 광주 사태는 발포 명령을 내린 바도 없고, 자기는 그게 전혀 책임이 없는데 누군가가 시킨 굿의 희생자를 하나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였다. 예, 이렇게 이제 발뺌을 해버렸지요. 예, 예, 그 당시 수사 당시에 광주 출동 부대에 대한 자위권 행사라는 작전 명령에는 예, 그 자위를 위해서 발포하라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때 국방장관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사령관 등이 모여가지고 그런 작전 명령을 지시했다고 하는 게 다 증거로 드러났는데 예, 지금 와서 생뚱맞게 이렇게 이제 변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 전두환 정권 7년, 약 8년이 존재했다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의 폭정 때문에 예, 오늘날 이 남남 갈등, 종북, 좌경, 이